당신의 계좌를 더블 업 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저는 이어서 정프로고요. 비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머리가 또 촌스러울 수 있는지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 어제 머리 깎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잘 어울립니다. 네. 자, 바로 모셔봅니다. 우리 장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호진 작가님. 일단 어제까지는 진짜 와, 이거 거의 패닉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같은 하락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도 어제가 역대급 사상 최대 낙폭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는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없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보면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경험은 우리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이틀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내성이 엄청 생겼습니다. 네. 이틀 동안 한 200포인트 빠진 거죠? 이틀 동안 그랬죠. 6,300에서 네. 빠졌으니까. 그렇죠. 6,300부터 네, 그냥. 1,200, 1,300 이렇게 가까이 어제 5,000 밀릴 뻔 됐으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음. 지금 상황은 거의 뭐 두 자릿수. 그렇게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10.7%, 하이닉스가 11%, 현대차가 12%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10% 이상 상승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MBTI가 다 N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N이라면 어떤 성향인 거죠?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것 같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네.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상상들이 하면서 도망쳐 막 이렇게 하다가 네. 또 이게 풀릴 것 같으니까 뭐 다 좋아질 거라는 상상력이 발현되는 약간 그런 특이한 모습이다. 네.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돈을 쭉 많이 수익을 실현하셨는데 밀리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런 자신감이 있다가 네. 그러니까 첫날 있다가 두 번째 날 그렇지. 어제는 진짜 패닉셀이 엄청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도 진짜 어제 2시 이후에 더 쏟아지면서 한 8%대에서 12%대까지 쭉 밀려버렸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 방송이랑 그다음에 제 그 개인 유튜브 방송 라이브를 켜면서 얘기 드렸던 게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베팅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제 물리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수익 절대 못 납니다. 아침에 바로 이렇게 떠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어느 정도는 물릴 각오를 해야지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저 아침에 사라고 했다고 원망 많이 하셨던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제 물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진짜 오늘 수익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최저점에서 사고 싶으시고 최고점에 팔고 싶은 모양인데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그 진짜 아무리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정도에 어제도 뭐 장중 내내 안 좋았으니까 어제 뭐 한 오후 한두 시쯤 만약에 사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위너라고 봐야죠. 오늘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네. 네. 뭐한 8%대만 샀었다고 해도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분들이 위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침에 사면 뭐 조금 빠르게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어지간한 시간에 사셨어도 오늘 가격은 다 아마 회복했을걸요. 상당 부분 그랬을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근데 네. 어제 아침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전쟁 관련주를 지금 급하게 따라 사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급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분명히 좀 약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뭐 석유 뭐 이런 거 네, 방산.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놀라운 거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오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넥스트에서. 근데 저것도 봐야 돼요. 하락할지. 뭐 그렇죠. 네. 네, 서울가스 이건 이제 전쟁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이기 어제 그제 때문에 워낙 올랐으니까. 네, 요거 하나 빼고는 정말로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에도 시가총액 상승주들을 보면 방산주라든가 그다음에 전쟁 관련 주주를 제외하고는 진짜 정말 거의 한 10% 안팎의 상승들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지금 그냥 무지성으로 코스닥 지수를 들어 올리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에코프로 13%, 알테오젠 7%, 에코프로비엠 11.5%.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오늘 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도 시황에서 종목별로 코멘트를 할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 게 그렇죠.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동안 못했던 게 오늘 이렇게 다 오른다 그래서 야, 내 종목이 10개였는데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옷가석을 가리라고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자 했으면 어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거의 무차별하게 많이 그냥 같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부족했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어제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갈아타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 재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어제 이제 계속 얘기 들었던 게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냥 3대장 보시라. 다른 것보다 지금은 대형주 3대장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의 그 기관 외국인 수급은 지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고 이제는 순매도가 좀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확실히 샀거든요. 네. 근데 개인이 매도해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등 흐름 나온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겹쳐지면 충분히 더 강세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ETF, 액티브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코스닥 관련된 자금이 들어올 요인들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코스닥 지수를 그냥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딱 보고 이게 어제는 들어갈 자리가 맞는 것 같아. 이제 근데 저 일하는 근무 시간에 못 사다가 네. 퇴근하고 사고 싶어요. 네. 저는 6시, 7시, 뭐 8시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사면 됩니까? 그때는 NXT 거래되는 것밖에 살 수가 없죠. NXT가 거래되고 근데 시간에 NXT도 시간에 있어요? 시간 외가 있냐고요? 네. NXT는 시간 외가 따로 없죠. 8시에 그냥 끝나죠. 8시에 딱 끝나요? 네네. 그 NXT에서 사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NXT 거래소에서 사면 되죠. 대형 중심으로. 네. 8시까지는 운영을 해요. 그렇죠. 밤 10시에는 못 사고. 10시는 못 사죠. 10시는 못 삽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선물 같은 거, 뭐 야간 선물 같은 거 매매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선물 같은 계좌를 터놓지 않는 건 어렵죠. 되고. 그건 안 되죠. 네. 저는 8시까지는 NXT에서 사면 된다. 네. 어제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도 어제 못 사갖고 현대차 50만 1,000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무조건 들어간다고 내가 이거 네.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난 그래 걸었어요. 50만 1,000원에.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 못 사죠. 오늘 아침에는 안 못 되더라고. 삽니다. 네. 네. 한 55만 원에 걸어놨어야 돼. 55만 원도 쉽지 않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을 때 그 반대 매수 사이드카가 굉장히 근접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사지 않으면 이거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고 최근 시장 보면서 제가 이제 매매법 하나를 생각한 게 있거든요. 매매법. 이거 재밌겠다는 거. 밈 매매법. 밈 매매법. 밈? 네. 밈 뭐예요? 이게 보면 최근에 매매 그 밈 나왔던 거 아세요? 빨리 타.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네. 그 이재용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최태원 회장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빨리 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동차에서. 그렇죠. 그 자동차, 현대차 뭐 헬기, 자동차 막 여러 가지 밈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빨리 근데 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밈이 폭주할 때 네. 그때 조심해야 되고. 네. 어제는 반대로 빈 차들이 나왔어요. 빈 차. 네.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내려. 약간 그런 식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뒷자리 보면 너 왜 아직도 타고 있냐고. 왜 아직도 타고 있어 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런 밈이 도는 건 약간 공포가 극에 달했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흥분 그게 다를 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게 많이 회자될 때는 어떤 방향이든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만약에 그쪽으로 많이 간다면 그 가는 방향으로 같이 막 이렇게 가슴 뛰게 막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도 보면은 뭐 아줌마 그 그림 하나 나가지고 너 삼성전자 있지? 엄마는 너 믿어? 막 약간 이런 밈들을 막 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항상 보면 그런 밈들이 있을 때가 거의 꼭지 부근이기는 해요. 예전에 코인도 한번 그랬었고요. 네. 이제 미국 주식도 그랬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너 아직도 한국 주식해? 약간 이런 이제 놀리는 것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약간 심리에 어떤 극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경계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들어봅니다. 꼭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꼭지가 제가 참 약간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꼭지에 제가 많이 갔어요. 네, 몇몇 5G 꼭지, 네. 2차전지 꼭지, 그다음에 대북 테마 꼭지. 정말 3꼭지 때문에 제가 삼국지요. 아주 그냥 자산이 박살이 몇 번 네. 났습니다. 네, 그러나 또 제가 열심히 벌어서 또 메꿔놨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네. 대형주 위주로 보면 다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 조금 안 가는 것 같은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게 조금 덜 그런 가죠. 친구들 네. 그러네요. 어저께 S-오일 급등하다가 급락하고 오늘 지금 거래소에서 어떻습니까? S-오일 네.
약간 약보합 하락 정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약보합 정도 지금 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건 절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SOL 같이 큰 기업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도 좀 경고를 드렸지만 오늘도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막 추격 매수했냐 이런 것들은 이미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따라가야 되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2월 27일이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제는 그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다시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랑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주 정도는 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뭐 그냥 좀 보험 형태로 사도 보지 뭐라고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주가 펀더멘털이 묻힐까봐 왜냐하면 그 우리 뭐 오늘 좀 전에도 이후에도 윤재성 애널리스트 나오겠지만 정제 마진 스프레드 이런 게 업황이 좋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유가 상승은 덤이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마치 이란 때문에 네. 유가 상승으로 치부되면서 그렇게 좀 뭐랄까 바이어스가 낀다 그런 것들이 네. 기업의 펀더멘털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죠. 겉에서 너무나 혼재되게 혼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럴 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게 지워졌을 때는 보험에 대한 성격으로도 봐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제 마진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정프로님 저거 뭐예요? 네. 보통 이제 네. 슈퍼챗이 네. 싼 게 이제 파란색, 하늘색이 나오고 좀 더 세면 이제 좀 진한 색들 나오다가 이제 진짜 많이 들어올 때 빨간색 나오고 진한 저게 최고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처음 봤네. 30만 원. 야, 30만 원 슈퍼챗이 한 전 분. 누구한테 갑니까? 저거요? 저희가 10만 원씩 나눴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 아키화랑님 6천 포인트에 수익 실현 한번 쭉 하셨고 네. 어제랑 그제 30%씩 다시 또 매수하셨. 와. 귀신 같은 분이네 이분. 비싸네요. 네. 예. 오늘도 나머지 또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좀 네. 못 하실 것 같다고. 앞으로도 빠짐 들어갈 거다. 밀리면 살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네. 딱 빈센트 정프로를 정해 주시면 네. 저렇게 나눠 가져라는 얘기 아닙니까? 빈센트님 요즘 뭐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아니, 저는 이제 첫 경험에 항상 설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저거 조금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 고맙습니다. 네. 근데 좀 많이 버셨나 보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이런 거 축하할 일이죠. 네. 야, 근데 어떻게 딱 그 고점에 팔고 그건 어제 기가 그제 막히시네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스마트 머니들이 많습니다. 음. 자, 이쯤 되면 제가 정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했죠. 네, 코스피가 일간 기준으로 기억 속에 그냥 데이터 차치하고 네. 가장 많이 급등했던 날이 몇 %입니까? 가장 많이 급등했던 날. 내 기억에 이 정도였던 것 같다. 한 5, 6%좀 아니었나요? 그럼 오늘은 그걸 넘겠네요. 오늘은 무조건 넘어야죠. 이건 넘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위성의 문제입니까? 네, 네.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오늘은 정프로님의 이 방송 역사상 네. 가장 많이 상승했던 날로 기억되기를. 오늘은 희망한다. 일단 시작부터 네. 한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시작은 하고 다만 이제 뭐 또 급등하면 또 뭐 이렇게 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오전 10시나 뭐 네. 그쯤에 한번 나오긴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뭐 두 자릿수 가까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서 후반 6, 7% 이상은 지킨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동성은 뉴노멀이라더니 그러니까 6,000p 고지전의 안착 이 통과 의뢰가 상당히 변동성이. 근데 진짜 어떻게 12%가 빠지고 또 10%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시장은 너무 다이나믹하다. 미국의 나스닥도 이렇게 갔나? 나 이제 기억이 잘 없어서. 아니요,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하지는 지금 않습니다. 10%씩 빠진 날은 진짜 큰일 빠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네. 나는 날? 근데 이게 네. 전 세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ETF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 자금이 많다 보니까
ETF가 이런 동향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어요. ETF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에 따라서 ETF를 매도하는 수요가 나오면 점점 이제 현물을 압박하고 점점 더 이렇게 꼬리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그게 ETF 패시브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고 키워요. 있다. 네, 오히려 ETF 같은 게 좀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막 알주식 막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적게 가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일반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ETF가 변동성을 훨씬 키우는 요인이 돼버린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걸 경계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심화된다 그러면 향후에 이 패시브로 인해서 나중에 급락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사실 예측하고도 있긴 해요. 네, 아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로힘 학님 네. 66,000원. 네. 네,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이 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저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30만, 6만 6천. 아, 6,600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일단 포인트. 아, 6,600포인트. 네, 네. 좀 금액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네, 66,000원 고맙습니다. 장우진 프로가 되게 의미 있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번 이틀 아니면 또 장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통과 의뢰 시간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복귀할 텐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유독 많이 올랐고 유독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참 산업 구조상 쏠림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투자로 연결해 보면 쏠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또 몇몇 종목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다 상향 평준화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좀 보세요? 상향 평준화까지 가기는 지금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무너질 때 공통적으로 무너져서 반대로 지금 오히려 대장주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전자만 닉스 현대차가 이런 대장주가 사실 10몇 프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현대차가 15% 빠진 거는 진짜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밸류 훼손이 있을 만한 뭔가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대형주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날 어제 말고 그저께 종가 기준 정도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네. 어제 오늘 사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가 몇 퍼센트 떨어졌죠, 정확히? 어제 마이너스? 어제가 12. 12%, 14%. 12.03%. 그치, 12.03%. 네. 오늘 12.04% 오릅니까? 여쭤보는 아, 거예요. 그렇게 가요? 네. 12.0 사실은 어제 네. 12% 빠졌으면 오늘 한 13%는 올라줘야 똔똔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치. 예, 정확히 12%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13%는 올라야 돼 사실. 그건 이제 당위의 문제고. 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 의심은 아직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 왜냐면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0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아쉽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4%, 6%, 3%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승은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고 하락은 기울기가 원래 푹푹 꺾이는 게 이게 전 정상이긴 하다. 그래요? 원래 그렇죠. 항상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네. 시장이 지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장은 시작했습니다. 자, 네. 어떻죠? 삼성전자가 12%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11%를 일단 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1%, 12% 가까이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2.8% 거의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보시면 한번 상승주 한번 상위 보여주시겠어요? 상승주 상위 중에서 일단 3대장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모멘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로서 굉장히 달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계속 얘기했던 거. 삼성전기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제 조정 세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사람들 다시 보시면 기존에 좋았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일단 대형주 3대장 쪽은 더 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건 지금 오류가 있네요. 아직 그 동시효과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3%로 나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대형주 아까 장우진 프로 말씀하신 우리 현대차 상업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야, 너무 현대차가 지금 14% 상승하고 있네요. 네. 와, 이런 빨간 날이 또 있나? 네. 네.
와. 이런 파란 날을 경험했으니까 이런 그렇죠, 빨간 그렇죠. 날도 아, 원하는 맞아요. 거죠. 어제 같은 파란 날 처음 경험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장을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것도 꽤 엄청난 자산이죠. 그쵸? 그렇죠. 엄청난 네. 자산입니다. 막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단순히 경험했다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행동 준칙 같은 것들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배우는 누군가 게 전문가가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 말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넥스트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적어두시면 다음에 뭔가 판단하실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 드리는 것보다 전략적인 얘기, 뭐 제가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꼭 계속 축적하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SK 하이닉스 14%까지 상승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 한 진짜 정프로님 말씀대로 한 10시부터가 이제 본게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장 좋으니까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다 해봤잖아요. 월드컵 이후에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월드컵 한국에서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좀 어렵긴 하겠죠. 네, 요원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만큼 네. 어저께 급락, 엊그저께 급락, 그 다음에 오늘의 급등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거치고 나면 한 단계 대부분 레벨업 되거나 강건해지는데 우리 시장이 어떨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해서 네. 또 다른 레벨을 높일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다 키 맞추기를 넘어서 상향 네. 평준화될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도- 굉장히 큰 네. 자신감을 일단 갖겠죠. 자신감. 개인분들이. 근데 저는 그 자신감을 지수 레벨을 지나치 높았을 때는 좀 경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밈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 징후를 볼 수 있는 꼭 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네. 것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 사이드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상한판증. 자, 이럴 네, 때 지금 일단 코스피가 1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5,666.68. 66,000원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네. 10.2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사셨던 분들이 네. 결국 지금 거의 손실 만회했을 거라고 지금 지금 증권사 잘 안 들어가는 데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잠깐 제가 이제 딴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아유. 자, 저는 정프로님 그 코스피 오늘 13%가 계속 눈길이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13까지 간다고? 네. 와, 나 진짜 난 워낙 이제 저도 아예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냥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동안 익숙한 것과의 사고, 틀 이런 것들에 너무 깨야 돼. 네. 맞아. 사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꾸 예전 공식했다고 지금 다른 현실을 껴 맞추려고 하니 그게 맞겠냐고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전 공식했다가만 이걸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니 교수님들이 투자 못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론이 빠삭하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돈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건 따로 네. 있어요. 정말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최후가 정프로님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냄새는 잘 맞는데 네. 와 이쪽이 조금 희한하게 이 냄새는 제가 잘 못 맡아요. 그래요? 네. 자, 이제 한 5분쯤 지났으니까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HTS에 지금 잡힙니까? 한 5분쯤 지나면 수급이 잡히던데.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3,457억 원 순매수하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 들어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네, 항상 순매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도 자체가 좀 감소했다라는 것들을 좀 어제 볼 수 있었고 이제는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움직임 좀 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코스피가 전고점이 아니고 그 전날 종가, 그저께 종가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하시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458억 원 순매수, 개인이 260억 순매도, 기관이 200억 순매도인데 금융투자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순매수 나오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보이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급 동향에서 강한 흐름은 아직은 없어요. 네, 수급 주체적으로 그냥 뭐 사이드가 떴나요 지금? 는 모양이네요. 네. 네. 아유야. 뭐 네, 댓글 네, 보니까 사이드카. 떴나 봐. 네. 네. 근데 전자닉스 현대차가 조금씩 밀리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 12%, 13% 아까 SK하이닉스가 14%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조금 밀린다. 근데 이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일본도 4% 하락을 했고 대만도 한 4%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금 레벨에서 뭐 5,600, 5,700, 5,800 이렇게 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것도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을 때 조금 더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 정말 중심 잡고 그냥 하나의 라지컬하게 밀리면 사고 오르면 지켜보고. 네. 막 그냥 여기서 번개 친다고 막 저기로 도망가다 또 저쪽에서 뭐 비 온다고 또 네. 우산 쓰고 이러지 말고 네. 예, 그냥 자신이 만약에 장이 맞다 좋다고 판단한다면 네. 밀리면 사고 너무 올랐으면 이제 아까워하고 네. 또 밀리면 또 사고 네. 이렇게 이제 쌓아가면 된다. 그렇죠. 기업의 펀더멘털을 항상 체크하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전 종목이 사실은 다 오르고 있어서 뭐 특징적인 데를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조금 나눠보자면 더 센 데랑 좀 덜 센 데가 있긴 있죠. 일단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2차 전지? 네, 에코프로가 이제 15%, 에코프로 BM이 13% 올라가면서 좀 강한데 이것들을 보면 이제 그 쇼커보다 분명히 수요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니까 밑에서 좀 사는 수요가 발휘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가 다시 또 시총 1위구나 코스닥. 어제 장 초반에 네. 특이했던 흐름이 이제 네. 물론 같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제 장 초반에 반도체 장비 쪽 이상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도 보이는 게 이오테크니스 같은 거 11% 오르고 원익 IPS가 11%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반도체 소재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냥 좀 동향으로 보시면 좋고요. 제가 뭐 사라 마라 이런 건 지금 절대 아니고 네. 어제 그 뉴스가 두 가지가 괜찮은 게 나왔죠. 젠슨 양이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할 때 수요가 높은 것 기대하는 그 수요가 높은 것 대비해서 더 높은 수요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우리 수요 그 기반에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것들을 본다 그러면 AI 관련된 기대감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어제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알림 자꾸 뜨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선물에서 제한폭 확대됐다 이러면서 계속 20%막 계속 튀니까. 치는 거죠. 그래요? 네. 난뭔 알림이 이렇게 계속 뜨나 했네. 네. 예, 그래서 AI 말씀 네, 이어가주시죠. AI 관련해서도 네. 지금 또 자금이 더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이제 원전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 AI로 묶여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17%, 18% 오르고 있죠. 지금 진짜 저는 이게 가장 탄력이 강하다고 보는데 전고점 거의 뭐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한미? 네, 한미 반도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전고점 수준이 31만 6천 원. 근데 지금 30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왔네. 정말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누적됐던 것들의 회복이 더 빠르다. 이런 것들도 좀 특이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공매 친 사람들 진짜 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공포겠다, 그죠? 근데 오늘 많이 감겠죠. 어제도 사실 바닥이 좀 감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아서 들어올리는 네. 것들이 많은데 반대 매매는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제 상당 부분 회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가 많지 않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빨간 딱지 붙는 거 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는 건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이게 증권사에서 먼저 문자 같은 게 옵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증거금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채우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가 싫어서 미리 예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 이게 실제 반대 매매에 맞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급락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2시 이후로 밀렸던 것들이 반대 매매가 사전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 나올 때 반대 매매로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자, 오늘 업종별로 코스피 지수 한번 쭉 봐주세요. 네. 왜냐면 이게 보니까 뭐 원전도 좀 들썩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석유 빼곤 다 오르는 것 같은데. 한국석 방산, 석유 이런 네. 쪽 빼고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증권주가 제일 강합니다. 증권주. 네. 증권주?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미래에셋증권이 일단 16% 오르고 있고 거래 대금이요. 뭐 어제 역사적 60조 최고 거래됐다. 수준이요, 계속. 네. 그러니까요. 60조, 70조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네.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정부 입장에서 지금 세수가 네. 아주 계속 확충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사실 정책은 골든 타임인데 네. 어저께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증권이 24.4% 오르고 있고요. 상상인증권 21%, 미래에셋증권이 17%. 전반적으로 그냥 증권주 다 오르고 있어요. 뭐 안 오르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하나투자증권도 지금 14%. 그러니까 증권주가 제일 강하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기아 한번 보세요. 우리 최근에 기아가 기아. 네. LG랑 기아가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오르는 것도 잘 모르 그랬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그렇죠. 우리 기아, LG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아가 지금 9%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강한 반등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게 그 NXT 때문에 조금 막 헷갈리는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 한번 차트로 보여주시겠어요? 차트로 보여주시면 기아가 3% 반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NXT 네. NXT 하락했던 것 대비해서는 지금 뭐 3% 반등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KRX에서는 9%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NXT에서 더 빠졌다는 거죠. NXT 시장이 더 빠졌고 그걸 만회한 건 지금 3%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지금 9% 8% 정도 오르고 있네요. 와, 근데 기아가 차를 진짜 잘 만드시더라. 기아요? 디자인 좋죠? 아, 디자인도 그렇고 제가 요즘 이제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아 카니발은 뭐 명차죠. 네. 연예인에서 하면 카니발. 아 연예인이시나요? 아니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아니 근데 와, 근데 운전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차가. 좋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 좋죠. 네. 와, 그래 난 끝판왕.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와, 이런 차는 근데 진짜 부자분들도 카니발 한 대씩은 또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골프 치러 갈 때 좀 네. 편하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 네. 네. 승차감도 좋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편의 기능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막 앱으로 막 다 조정해. 멀리 자 시동도 막 다 앱으로 걸고 창문 올리고 막 다 합니다. 네. 엉따 이런 거 다 되고. 그런 건 당연히 되죠.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요즘 뭐 아반떼도 달 텐데요. 뭐. 아니 리모컨 뭐 핸드폰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네. 그런 기능은 뭐 좀 좋은 차량이 다 된다니까. 그리고 핸드폰 그 기아 앱에 뭐 이렇게 식당들도 막 나와요. 내가 가는데 주변에. 와, 좋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기아는 몇 프로? 8%? 9%? 8% 9% 정도 네. 올라가고. 프로님 차는 기아인 걸로. 네. 자,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니스-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 항공 있잖아요. 항공주. 어저께만 하더라도 네. 이거 중동 사태 때문에 항공주 크게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6% 상승하고 있는데 네. 항공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져요. 음. 네. 유가 부담도 좀 있는 데다가 지금 그거 아세요? UAE랑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영국 다 막혔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좀 풀려갖고 돌아온다고 이런 속보가 좀 있던데 두바이는 아니면- 두바이 쪽은 일부 이제 네. 좀 무리해서 강행을 했는데 무리해서 하는 거군요. 네, 지금 네. 두바이 쪽도 거의 막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풀린 거지. 그러면 두바이 경유 항공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항공 수요가 분명히 감소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대한항공도 지금은 회복을 못 하고 있다. 네. 근데 반대로 기억하세요. 반대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란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 봐야 되겠네? 라는 관점으로 반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랑 약간 무관하게 급락 나왔던 종목들 먼저 달려간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3대장이라고 일단 얘기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슈가 해소가 될 때 뭘 봐야 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자라고 지금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이제 10%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 천스닥이네요. 네, 드디어 이제 다시 회복했네요. 1070. 이게 뭐 이렇게 빨라가지고 코스닥도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닥 그럼 우리가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네.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바이오도 올라갑니다. 네, 알테오젠이 9.5%,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12.7%,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11% 올라가면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수를 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그렇고 어제 그제 강했던 펄어비스 좀 안 좋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어주를 사서 내가 이걸 만회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를 통해서 방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생겼을 때 방어주로 들어가지 마세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게 시장이 좀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난 그냥 편하게 배당 주고 괜찮은 방어주 쪽으로 좀 옮겨 놓을래.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방어주도 어차피 빠지긴 빠집니다. 음흠.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그럼 어제 제가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봤던 것들 변동성 크고 괜찮은 것들이 급락이 나올 때 다른 것들도 갑자기 빠졌으니까 그거를 팔아서 이 대형주를 살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어주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그제 같은 때 방어주 내가 사야지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네네. 와. 이게 하메네이 장례식이 어쨌든 연기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변수인가 뭐 싶기도 한데 물론 장기전 가능성이 높죠. 시장이 다 반영하니까. 예. 그래도 오늘은 이런저런 무거운 생각 말고 좀 네. 기술적으로 한번 행동해야 되는 날인가 이런 거 싶기도 그렇죠. 한데. 뭐가 됐든 어제 네. 낙폭은 과했죠. 뭐가 됐든 전쟁이 이제 못 보던 게 이제 터졌으니까 네. 크게 이제 쇼크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게 짧게 끝나면 상승 여력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오래된다고 해서 뭐 이게 하락으로 막 가나? 아니면 이미 이거는 한 번 발생한 악재고 이미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달에 전쟁을 보면 12일간 했었는데요. 네. 실제 그때는 매수의 기회였고요. 네. 사후적으로 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경감됐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장기화되고 특히 유가를 건드려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장기전은 최악입니다. 주가에는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네네. 오래 가더라도 이거의 임팩트는 이미 초반기에 완전히 몰입돼 있고 집중돼 있었고 가면 갈수록 글로벌 경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모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베이징 가기 전에 어쨌든 일단락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중요한 시기이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기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살펴보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더 부각되는 걸 수도 있죠. 원전이. 오늘 원전 전반적으로 뭐 원전 3대장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1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낙폭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굉장히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전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죠. 네. 현대건설도 13.4% 상승이 나오고 있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쭤보면 다 두 자리대니까 그렇죠. 뭐 여쭤볼 수가 없네. 네. 네, 전자직사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네. 삼성전자 13% 오르고 있고요. 와. SK하이닉스 15%. 이야. 지금 이제 3대장은 상승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습니다. 다른 쪽은 오히려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 네. 이 3대장은 확실히 자금이 이 대장주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네, 네. 결론입니다. 외국인 다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뭐 석유 얘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 과연 어떤 곳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찾아야 될지 오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또 중동 그럼 뭡니까? 땅 파면 흙보다 네. 유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곳이니까 윤재성 애널리스트 한번 저희가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원진 프로님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네. 네,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오를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